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제 전일 빠졌었죠. 오늘은 또 정지훈 멘토님께서 지금 공개 방송을 하고 계신 관계로 이상록 멘토님이 오늘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잣대. 바로 제가 오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마치 그 교주 같은 발언을 하세요. 네. 잣대를 사실적인 판단에 구원 이런 말을 쓰셨어요. 구원요? 네. 구원이란요. 아니, 제가 도움. TV를 보는데 오늘 아침에 선생클럽 출연하셨잖아요. 네. TV 보는데, 머리숱이 어떻게 저렇게 많을 수 있을까. 한참 부러워했었습니다. 예. 저희가 한 구멍에 4개씩 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비법을 저에게도 좀 전수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별명이 한때 일다사피였습니다. 예. 일다사피는 보통 도로판에서 많이 쓰죠. 오늘 시장, 저희가 웃고 있을 수만은 없는 시장인데, 여러분들 좀 편하게 대응하시라고 저희가 살짝 재밌게 출발을 해봤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요. 금통위 금리 인하가 발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 이제 끝이 아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시장은 조금 다시 상승폭을 축소시키면서 거의 강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약보합 수준까지 밀려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720선 이것이 큰 의미 있는 자리 때는 아닙니다만 720선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지금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과연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의 영향인지 아니면 지금 더 이상 기대감이 사라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상록 멘토님께 살짝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주열 총재가 오늘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주열 총재의 속마음을 제가 표현을 해본다면 이런 마음이 아니겠나라고 한번 짐작을 해보겠는데. 울며 겨자 먹기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을 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보고 더 이상 어떡하라고 그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카드까지도 꺼내 들었는데도 비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움직임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아야겠죠. 그 이유는 바로 선물 옵션 동시만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고, 자, 오늘의 시장의 이 상승세가 부족하다고 한들 그거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역시 별로구나, 우리 국민들만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어차피 그 시장에 대한 반영되는 모습은 바로 내일부터 다시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겠고요. 통화량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내부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은 1년간의 기간 자체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또 필요로 하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의 금리 인하 이것은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주식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선행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지금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좀 더 여유 있게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성향하고도 조금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보면 중국은 사실상 이렇게 기준율을 인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약간 대륙성 기질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빚을 내서는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듯이 그들이 굉장히 빚잔치를 벌리고 빚으로 오히려 지금 잔치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민국은 그에 반해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또 오히려 더 많은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빚잔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잔치판이 벌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좀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늑장 대응이라는 부분이고요. 왜 이제 와서야 이제 어떤
진짜 경제의 심각성을 느끼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더욱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구로다 비오제이 총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환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도 지금 조금 목소리를 냈죠. 립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시장은 조금 더 전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빚잔치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되돌릴 수 있을 만한 환율에 대한 우려 부분을 꺾을 수 있을 만한 재료가 튀어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그렉시트, 포렉시트, 브렉시트, 렉시트들 말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렉시트를 조금 잠재울 만한 결국은 히든 카드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였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이 유럽의 상황, 1달러 1유로 시대의 페르티 시대, 이것은 독일이 가장 원하는 방향이었고 독일이 원하는 방향을 이루어서 자국 내에 자국 내 산업들의 경쟁력을 키웠는 만큼 그들의 제품이 잘 팔리고 있고 독일 닥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것은 결과적으로 독일이 나서더라도 결국은 그렉시트의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그 특유의 여성스러운 선한 미소로 그리스를 감싸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 얘기가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스가 하나만, 그러니까, 채무 이행 조건 중에서 하나만 하더라도 독일은 그리스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거쳐가고 있는 장이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향후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도 좋을 장이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끊어놓고 보는 전략은 결코 옳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들 전화로 저희가 상담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0번 준비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상담은 우리 머리숱이 많으신 이상로 멘토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고정 전화.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만도요. 만도요?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가르쳐 주세요. 네. 16만 3천 원에. 예. 25%예요. 만도요? 네. 16만 3천은 25%요? 네. 예. 사실 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그거 어떻게, 한 번은 조금 이익을 봤었고요. 네. 처음에 17만 2,500원 샀다가 또 쭉 빠져서 또, 16만 또 3천원에 사고, 또 그 다음에 또 15만 3천원에 사가지고 샀는 게, 네. 이제 거기서 토탈, 한 주에 한 16만 3천원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꾸 엄청나게 빠져서 손절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좀 조언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사실 때도 장기를 생각을 하셨죠? 장기로도 단기로 많이 오르면 오르면 팔 생각으로 하고 안 되면 장기로 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가 엄청 빠졌어. 몇 번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에서 이제 통화가 연결됐네요. 네, 그래요. 통화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네, 다른 분들도 많이 연결 오시니까. 네. 3번 만에 됐으면 빨리 되신 거예요, 어머니. 자, 일단 만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만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한라홀딩스가 지분을 27.74%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한라홀딩스에 요 기업이 이제 소속이 되면서, 한라홀딩스가 이제 지주사, 그리고 만도가 사업회사의 분위기죠. 자, 그런데 만도가 주가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예. 자,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의 가장 큰 대형 규모의
부품업체들 세 군데를 뽑을 때 항상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리고 만도 이렇게 세 군데를 뽑잖아요. 네. 현대모비스뿐만이 아니라 만도 같은 경우에도 그 현대차나 기아차의 하락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어머님이 노리셨던 자리가 뭐 하단권역에 가격대가 빠졌던 자리, 과매도 구간을 노리시는 전략은 맞습니다. 오르는 종목보다는 빠진 종목을 공략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잘하신 선택이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딱 한 가지 간과하신 게 업황을 안 보셨다는 부분이에요. 예. 버텀업 방식이든 톱다운 방식이든 일단은 업황까지는 무조건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환율 자체가 계속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고 중국에서의 판매량도 일본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대차나 기아차의 판매량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도에 대한 매출도 크게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현대 기아 차에만 의존하고 있나요, 만도가? 현대 기아 차에 대한 비중이 70%고요. 나머지에 대한 세계 다른 곳에 대한 비중 자체가 30%예요. 그럼 그 30%로 70 자체를 막기는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게요. 예. 그렇다고 이 만도가 일본 업체들에게 납품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현재는 도요타입니다. 도요타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많이 올라갔겠죠. 근데 만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 어머님이 딱 요 자리인데 요 자리가 지금은 저항권역에 대한 자리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진 상황인데요. 자, 크게 한번 볼게요. 자, 크게 한번 보시면요. 여기 하단권역 자리, 요 자리죠. 또 남은 자리가 15만 2천, 15만 3천원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상황에서 우리가 환율을 잠깐 볼게요. 자, 환율 잠시 볼게요. 예. 환율을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자, 어제 오늘의 급락이 나타나기 전에 1100원대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지금부터 금리 인하를 한 마당에서는 환율이 여기서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들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왜냐? 미국은 또 조기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는 강세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불이 난 집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형국이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만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업종들은 바닥권역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판단하시고 반등을 기다려보세요. 지금 파는 게 가장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추가 매수 하세요. 왜 안 돼요? 추가 매수하면 예. 올라갈 수는 있나요? 올라가니까 보유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올라가는데 그걸 추가 매수 안 하실 거면 지금 이거를 들고 하실 필요가 없죠. 예. 그럼 어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1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15만 원 선까지 올라가더라도 어머님은 손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셔야죠. 예, 비중을 더 실으셔야 돼요. 아니면 또 결국 또 손해입니다. 올라가봤자 또 손해예요. 예. 그래 지금 다른 종목을 사는 것보다가 네. 그 만도에서 손해 봤다고 해서 만도에서 사가지고 예. 좀 손해를 좀 줄이는 게 더 현명한 건가요? 그게 더 현명하시죠. 어머님이 저처럼 종목을 못 고르시면 그때는 차라리 만도를 좀 더 사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어머님은 지금 혼자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차라리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고 하시면, 사실 여기에 계신 전문가님들도 그렇고 같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고서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이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타당하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단가 너무 높으세요. 15만원 이상 가기는 힘들다고 보시네요. 그래요. 일단은 15만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환율만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적인 분위기가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중국에서의 판매량 자체가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저조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럼 그 판매량이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지금의 일본의 도요타가 지금은 외국에서는 어머니, 네. 도요타의 캠리가 현대차의 소나타보다 더 쌉니다. 그러게요. 그럼 뭘 사겠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 캠리 사겠어요? 소나타 사겠어요? 그렇게 현대차를 안 사겠죠? 그래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네, 그래요. 그렇게 대응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상로였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나이백이라 하는 거, 그걸 좀 많이 주이소. 나이백, 예.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신데요? 며칠 전에 샀는데, 11,150원에 10% 샀는데, 예. 예전문간 조금 더 사도 되는지 손절가 좀 알고 싶으세요. 지금은 손절가를 높여서 익절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요거 14,300원 깨지면 지금부터 1,000원 정도 차이 나죠. 14,300원 깨지면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14,300원이요? 예, 예. 요게 17,000원을 넘어가면 15,300원으로 손절가를 높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요게 19,000원을 넘어가면 16,300원까지 또 높여 놓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목표가를 두고 끊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네. 지금 10%인데 조금 더 사면 안 되겠습니까? 한 5%, 10%. 굳이 근데 따라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평가에서 다시 올라올 종목들이 많은데. 예. 아침에 신문 보는 걸 거기서 아침에 자주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나는 코스닥은 하도 거기 많아가지고 잘 안 하는데 이걸 한번 사봤더니 그냥 며칠만에 그냥 물려가지고 나 거래소에서 주로 하는 편인데. 예. 그래서 나는 예전 문가님이 해주는 거 거래소 있는 걸 몇만 원짜리라도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신경 써서 봤는데 거래소는 잘 없더라고요. 예.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도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오늘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현대차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부과가 됐다. 그런 얘기하면서 장중에 이제 한 5% 이상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를 잘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제가 단기는 단기다, 중장기는 중장기다, 이렇게 딱 끊어드리거든요.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예. 장기, 단기, 그거 마음 이야기해 주는 게요. 예, 예. 그렇게 끊어드리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14,300원 손절가 잡고. 예, 들고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9,000원 올라가 손절가를 16,300원으로 잡고. 예, 예. 예. 지금 좀 장기로 몇 달 가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몇 달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왜 올라오는지는 아시죠? 기관들인가, 거기서 좀 많이 잡아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관들도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게 제약업종인데다가, 치과용, 치과용에서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이 미용 쪽에도 보면 치아도 하나의 미용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또 50만 원 가까이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용 쪽에 계속 지금 관심을 갖는 거예요. 메디톡스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52만 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용 쪽에 지금 계속 관심이 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 예, 수고하셔서. 예. 네, 전화 또 왔네. 제가 이번에 받아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지금. 예. 여보세요? 예, 저 영흥철강 가지고 있거든요. 영흥철강이요? 네네네. 매수가 얼마세요? 네, 2,005원에 샀거든요. 2,005원요? 네네네. 그래요?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한 20% 가지고 있어요.
20%? 네네. 아, 예. 어머니 사실 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이것을, 그냥 하던 주식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때도 좀 많이 빠졌길래 예. 그냥 샀는데 지금 2분기 실적도 좀 알고 싶고 언제까지 가서 팔아야 되는 건지 예. 궁금해서 좀 문의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자, 혼자 사셨죠? 예. 예, 그래요. 이게 잘 잡으셨어요. 가격을 상당히 잘 잡으셨고, 예, 예. 만약에 저라면 저는 그냥 보유합니다. 그냥 보유를 하고, 예. 자, 영흥철강. 예.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름에 뭘 하는지 다 드러납니다. 철강. 자, 철강 업종에 대한 대리점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네네. 왜 우리가 고속도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큰 철근 자체를 꼬아에 꼬여있는 철근 자체가 왔다 갔다 그래 고속도로에 막 트럭들 싣고 달리잖아요. 예, 예, 예. 거기 포장재도 만들고 예. 그렇게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를 이제 합병 필수로 하면서 주가가 이때 2,930원 한번 올라왔어요. 맞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지금 여기 바닥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예,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단계인데 예. 자, 회사를 인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어요. 예. 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 이 하락 자체는 인위적인 하락이었구나가 됩니다. 자, 그래요? 빠졌는데 위에 있던 이 거래량은 크게 나왔지만 네. 밑에서는 거래량이 말라버리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자, 옆으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붙고 예. 자, 다시 또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고 예. 자, 빠질 때 거래량이 없어요. 네네. 예, 매집이 잘 돼 있다, 그죠? 예. 그럼 요 가격이 얼마예요? 요 가격이 1,990원, 2,000원입니다. 예. 자, 요 가격이 그러면 기준 가격, 이제는 내려올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서 곧장 올렸던 것도 아니고 또 한 번에 또 이런 포인트를 또 줍니다. 예.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휩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를 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팔고 나오겠죠. 아이고, 손절이 하겠네. 예. 하지만 주가는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네. 예. 그러면 지금, 네. 2,340원까지 약 15% 정도 수익이 17% 정도 났는 것 같은데. 네네. 딱 그 정도 났을 거예요. 예. 일단은 3,000원까지 홀딩입니다. 예. 얼마까지요? 3,000원이요. 3,000원이요? 예. 어머니, 철강업황은 바닥이에요. 그래요? 이미 힘들 만큼 힘들었고, 예, 버틸 만큼 버텼어요. 그래요?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는 시점인데, 그래요? 하물며 지금 이 종목군을 지금 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 판단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예. 1차적인 목표가는 2,800원, 2,900원, 2,900원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종목이 빠져서 손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익 실현을 조금 하시는 가격대는 2,180원, 2,150원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예, 이성로였습니다. 예, 다음 문자 메시지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4006님, 오킨스전자 13,850원에 20% 매수했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자, 프로그램 계속 조금 눈여겨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죠. 이 시가라는 게 어떻게 형성된 건지 모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형성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이건 불확실성인데 이거를 여기서 잡아가셨다는 것, 결국은 떨어지는 것을 또 잡으셨다는 것은 자 이거 그 산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신규 상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주가의 변동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들어갈 만한 모멘텀들도 시장에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격대가 적정 주가에 대해 가격대를 지금 형성을 했는지 상장되면서 상장가가 그렇게 형성이 됐는지 그건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개를 좀 피해 가시라고 그리고 불확실성을 피해 가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조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은 저점까지는 다 떨어졌어요. 그죠? 저점까지는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반등 시에 매도 영역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13,500원까지의 반등세는 좀 나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13,500원대에서는 절반이라도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쯤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미모 종결자의 소유자, 예, 김보람 앵커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아름다우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김보람 앵커님 나와주십시오. 코스피가 닷새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제금융협상이 타결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인데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1.5%로 사상 최저금리 수준으로 떨어뜨렸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일단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다음 주에 또 미국의 FOMC가 예정돼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예상 지수는 0.4% 오른 2059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이 2065포인트였죠. 하지만 금통위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 2060선대로 떨어졌다가 2060선대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장중에는 2051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주봉상 20주 이평선에 놓여있는 2050선까지는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시만길이죠. 아직까지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옵니다. 장중에 매수했던 기관은 다시 270억 원 매도로 돌아섰고요. 외국인이 2,2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2,4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25만 원대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수출주인 자동차주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8% 오릅니다. 제일모직도 1% 넘게 상승입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2.5% 하락합니다. 삼성생명은 0.4% 상승이고요. SK텔레콤이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3.6% 상승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마감이 716포인트로 0.29% 하락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출발은 724포인트였습니다. 장중 흐름 보여주시죠. 상승 출발한 이후에 금리 인하 발표 이후 720선대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1포인트 정도 내린 0.18% 하락한 716포인트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50억 원 이상 매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를 나타냈는데요. 개인이 153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6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 하락, 다음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동서가 4.7% 상승이고요. 파라다이스가 0.5% 정도 상승폭은 장중에 비해서 줄인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가 3.5% 하락이고요. 메디톡스가 상한가로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합니다. 로엔도 6% 가까이 급등합니다. 이어서 특징주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권주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4% 가깝게 하락하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1%에서 3% 넘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주 쪽에서는 이제 금리가 바닥을 찍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0.1% 상승,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험주도 확인해보죠. 삼성화재가 3%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4% 가깝게, 그리고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연달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엔화의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엔달러가 급락했고 원엔 재정 환율이 900원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엔저에 지체했던 자동차주에는 금리 인하 소식도, 그리고 엔저 관련한 소식도 호재가 됐습니다. 현대차가 2.6% 상승이고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4% 이상 오릅니다. 그리고 현대위아, 만도까지 부품주까지도 상승세가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삼성물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측의 100개사로 자처한 KCC의 자사주를 전량 매각키로 했습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다른 곳에 매각하게 되면 의결권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제일모직 참고로 올려봤습니다. 0.2% 오르고요. 삼성물산
투자자는 자사주 매각 소식에 7% 하락, 그리고 KCC는 자금 부담에 2%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에서는 KCC의 자사주를 매각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요, 상승의 분위기를 조금 찬물을 끼얹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상승폭을 많이 줄여놨고요. 결과적으로 윗꼬리들을 많이 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찬물이랬던 소리죠.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결국은, 오늘 금통위 금리 인하라든가, BOJ 고로다 총재의 발언, 그리고 그리스 훈풍, 그리고 미국 달러가 강달러가 조금 속도를 멈추는 모습 이런 것들은 모두 호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은 전혀 영향을 받지 못했다. 결국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요. 내일 장을 좀 기대해봐도 좋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내일 장에 대한 얘기를 이상로 멘토님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장 조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헷갈리죠.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거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내일부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 자체가 증시를 올리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적인 분위기, 바로 그리스에 대한 분위기도 일단락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나쁜 부분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지금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애병근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영향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호재는 언젠가는 다시 한 번 더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오르지 못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일부터는 또다시 우리나라 시장은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금리 동결이 될 것인가,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 다들 헷갈려 했죠. 하지만 그때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시장 헷갈리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부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시장은요, 방향성은 여전히 이 방향 맞습니다. 그런데, 구간을 끊어놓고 보면, 헷갈리는 구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헷갈리는 구간에서 가장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초저금리 상태다. 결국은 돈이 위험자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은행에 맡겨봤자 돈 안 된다. 부동산 환급성 떨어진다. 부동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는 있으나 좀처럼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환급성 좋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위험자산 쪽, 그리고 금리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좋은 위험자산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지 굳건하게 잡으시고요,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추가 경쟁 예산만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정부가 보여준다라고 해도 2,500포인트는 쉽게 뚫을 수 있는 장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쉽게 샀다 팔았다 할 장이 아니다. 들고 가셔야 되는 전략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진짜 2,500포인트까지 같이 숨 쉬어주면서 화랑을 이룰 수 있는 종목인가 저희가 빠르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전화가 아직 연결이 안 됐는 것 같네요. 현대건설 45,300원에 25%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자주 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건설주는 아직 보실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건설 경기가 좀처럼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지금 해외 중동 쪽에서 뭐 수주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지금 강한 건설 경기 부양책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내 내수 시장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건설주들이 좋지 못하고요. 그런 측면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많이 빠졌다고 해서 또 저가 매수세를 하면 조금 놔두면 올라가지 않겠느냐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추세적으로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들어가 봤자 얼마 먹지를 못하죠. 단기적 관점에서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기를 몇 번이나 여러분들 많이 시도를 하시고 단기를 늘 하고 계시는데 가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제가 MDS테크 오늘 중장기 보유하셨던 분들한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18,000원대부터 막 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1년 가까이가 됐어요. 근데 1년에 지금 수익률이 40%가 넘게 나왔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이 집중 투자해서 그 1년 동안 내가 올 한 해 동안 40% 이상을 벌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못 벌었다는 결론이 나오면 내가 단기 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가 됩니다. 자꾸 그런 어떤 단기성 매매,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분산 투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까먹고 있다는 거 다시 생각해 보신다면요. 굳이 비중 나누어서 그리고 좋지 않은 섹터에서 단기를 먹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폭탄 선물 받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단기성 매매는 좀 자제하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48,500원까지의 단기적 모멘텀을 그냥 노려보시라는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굳이 이 구간에서 제가 손절가를 정해드려도 손절 안 하실까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 정해드리지 않겠고요. 만약에 다시 반등을 준다면 그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48,500원대까지는 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드니까요. 거기까지 기다려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또 문자 종목 상담 한 개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왔는데요. LIG 인베니아 매수가 4,730원 비중 40% 향후 전망과 대응 방법 물음표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744 하나번님이 문의하셨는데요. 자, LRG 인베니아가 이제 예전에 이제 LRG ADP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상당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ADP였고 자, 지금 이 주가 자체가 지금 빠지는 분위기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 기업이 하는 일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LCD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거든요. 그럼 LCD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장비 업체들은 장비 발주가 안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이 꼬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에서 라인 자체를 잘못 다른 라인으로 타게 된다면 그 회사는 손가락을 빨아야 된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떤 게 있었죠? 예전에 바로 ICD라든지 아니면 AP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어땠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ICD가 삼성의 라인 자체가 안 들어가면서 주가가 자 16,400원부터 2013년 7월 달이에요.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면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AP 시스템 나와가지고 자,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더 지금 고점이었죠.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계속 빠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LRG의 인베니아 같이 볼게요. 네.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LCD에 대한 장비를 납품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지금 중국 말고는 없다는 거죠. 자,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이 LCD에 라인을 증설시키고 장비를 많이 다시 한번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어떤 시대다? OLED로 넘어가고 있는 UHD까지 나오는 시대죠. 그러면 LCD에 한 부분은 당연히 장비에 대한 발전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LCD에 대한 장비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바로 신흥 국가들이 되겠죠. 말 그대로 개발도상국들, 브라질이라는 인도, 그리고 중국 같은 국가가 되겠죠. 하지만 LRG 인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을 외적으로 보신다면 다른 국가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가장 안 좋은 판단이 뭐냐면요.
주가가 빠질 때 빠진 거에 다 빠졌는지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4,730원이면 요 자리죠. 4,730원. 요 자리에서 올라올 때 요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오네. 오케이. 그렇게 이제 들어가셨는데 제대로 물렸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텀업 방식을 하든 톱다운 방식을 쓰든 일단은 업황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샀다는 게 가장 큰 화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대안주를 사시면 됩니다. 지금 꼭 대안주를 선택을 하셔서 수익을 다시 복구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메시지 한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58님. 예병근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신일산업 20% 매수가 1925원 매도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신일산업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했는데도 주가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결국은 경영권 분쟁에 의한 부분들로 올라왔었고 지금 경영권 분쟁 얘기가 잠잠하니까 거래량도 없이 다시 빠지고 있죠. 그런데 지지대를 명확하게 하고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세상으로 보면요. 아직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완만한 추세선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히려 내려오면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더 중기적으로 끌고 가봐야 되지 않느냐. 1680원대입니다. 거기까지 내려와 준다면 고맙다라고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 자리 때다. 그렇다면 거기서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실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하게 모멘텀이 나와야 확 튈 수 있는데 그 모멘텀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줄어들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소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승 가닥 속에 있다. 이것은 실적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고 또 중국 진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저는 조금 더 중기적으로 지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충분히 2,000원대 이상은 다시 맛볼 수 있다라고 본다면 2,000원대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 손절가는 굳이 안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추세선상 계속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란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문자가 또 와 있는데요. 문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44번님이시고요. 솔리드 7,000원에 비중 40% 매수 후 떨어져서 추가 매수로 비중이 많아졌어요. 어떡할까요? 상당히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조금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일단은 7,000원대에 매수를 하셨고 가격 자체가 많이 낮아졌어요. 자, 지금 포인트에서 한번 본다면 앞에 있던 이 포인트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군가는 빠져나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체를 복구를 하고 올라가기는 힘든 자리라는 거죠. 말 그대로 6,900원에 6,800원 이 자리 자체가 저항권의 움직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빠졌다고 팔지 마시고 보유를 하시고요. 대신 반등이 나타난다면 6,900원대까지는 반등을 좀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통신 장비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가는 업황적인 부분으로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주가 빠졌잖아요. 같이 빠진다 보시고 대신에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밀리면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냐면 자, 요 자리죠. 밑에 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로 내려오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5,780원인데 5,780원 말고 5,7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세요. 5,700원을 종가상으로 안 무너뜨린다면 그때는 보유를 하시고 예, 그때는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그때 기간의 매수세가 분명히 터져 나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반등은 6,9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다우 기술이요. 다우 기술.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18,700원에 50%요. 예, 18,700원에 50%. 예. 이게 실적이 1사분기 실적도 좋고 뭐 올해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거라는데도 제가 산 이후로 계속 빠지네요. 반영이 됐잖아요. 미리 반영이 됐나요? 예, 실적치가 반영이 됐잖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2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왔던 거고, 전고점 때 2013년도 전고점 때 영역인 쪽에서 다시 맞고 밀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인터넷 뱅크 그러니까 키움증권에서 인터넷 뱅크 쪽에 그 인터넷 은행이죠. 그걸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뚜렷한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또 드러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오 기술, 다오 데이터가 모두 키움증권 자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온 것도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인터넷 뱅크를 하니까 키움증권 인터넷 뱅크를 하니까 이것이 그러면 이게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선반영되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고점에서 따라붙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차트로 딱 보셔도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맞고 딱 밀리는 장면이잖아요. 매물 소화대가 있어야 되고 거쳐야 되고, 그죠? 그럼 굳이 이거를 18,000원 부근에선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게 여기서 밀려 내려오면 딱 여기 또 지지대 있잖아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저항대였잖아요. 차트상으로 봐도 이 힌트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맞고 밀렸고, 여기서 맞고 밀렸고, 여기서 맞고 밀렸잖아요. 여기서도 맞고 밀렸고, 이걸 뚫고 올랐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지지기를 받겠죠. 그러면 당분간 이게 간다 할지라도 여기 16,500원 하고 2만 원 사이하고를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굳이 어중간한 18,000원대보다는 16,000원대까지 기다려봐야 된다는 전략이 나오는 것이죠. 그걸 전혀 그러니까 차트는 참고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차트를 보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좋은 매매법은 아닌데 차트는 참고는 하셔야 돼요. 예. 그 차트 전혀 참고 안 하셨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자리대에서 그냥 눌림목이다, 대충 눌림목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 목포입니다. 목포세요? 예. 지방에 사시는 분들,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좀 정확한 거를 자꾸 요구를 하시죠. 근데 이제 지방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은 클 때부터 조금 이제 정확한 것보다는 대충 이 정도 안 되겠나.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그 정도가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박스권 거의 하단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더, 저라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은 해볼 것 같습니다. 50%가 비중이 좀 크긴 큰데. 지금 상태에서 좀 추가 매수요? 예, 지금 자리대에서가 오히려 매수 자리대니까 이왕 빠졌는데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다음번 고점대 영역까지 다시 2만 원 부근까지 간다는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19,000원까지는 명확하게 다시 보이거든요. 그럼 19,000원대에서 팔려고 하면 지금 구간대에서 차라리 좀 추가 매수를 해서 19,000원대 물량을 한번 다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비중 조금. 네, 조금 더 실으셔도 될 것 같아요. 회사가 나쁘진 않으니까 여기서 더 빠진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이번에는 제가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젠백스요. 잼백스요? 네, 젠백스. 예, 매수가 얼마세요? 4150원이요. 4150원이요? 예. 그래요.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0%요. 추천 받으셨죠? 네. 추천 안 받았으면 고점에 못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근데 추천 받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네. 이 자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자, 20%를 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추천이 없다면 절대로 이 4150원 자리에서 20% 못 실죠. 왜냐하면 급등을 했던 패턴이기 때문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앞으로 제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 앞으로 올라갈 건지 지금 그게 궁금해요. 제 말대로 하실 거예요? 따라야죠. 자, 그래요. 자, 어머님. 네네. 정리를 하세요. 네. 정리가 나요? 그리고 네. 제가 요거 한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주식은 인위적인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또 주포가 작업을 해 또 이래 주가를 올리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겁니다. 누군가 또 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한번 보자고요. 자, 젠백스에 대한 이 지금 미상환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발행 현황이 나와 있어요. 네네. 자, 여기 보시면 2013년도 3월 달에 발행했던 게 3개가 있는데 네. 맞죠? 요게 언제 이제 만기가 되냐면 2016년 3월 달에 만기가 돼요.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2013년에 25,000원짜리를 얘네들이 샀다는 거예요. 네. 샀어요. 샀는데 그게 지금 2016년 3월 전에는 요거를 털어내야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지금 가능 주식 수가 120만 주예요. 네. 그럼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몇십억이 된다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럼 그 금액 자체가 25,000원인데, 자, 우리가 여기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자고요. 네? 이 가격대 밑에서는 어땠어요? 계속적인 지지부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주가가 안 오를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웃긴 거는, 자, 갭이 딱 뜨더만 그때부터는, 자, 25,000원짜리를 주봉으로 같이 볼게요. 네. 갭이 딱 뜨더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죠. 네. 예? 그러면 자, 1년 동안 요 기간 동안에 주가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움직였던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움직였을까요? 매집을 해야지 빨리 크게 한번 튀어야지만 우리 2016년 3월 달에는 여기를 행사를 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겠다가 되겠죠. 네. 예? 그러면 지금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요 자리까지 내려옵니다. 3만원대 아니면 28,000원까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정리를 조금 하세요. 예. 생각 없이 차트로 급등주 패턴이라고 들어가는 추천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이미 호재가 나왔잖아요. 네, 호재가 나왔는데 아직 계약권이 남았다고. 네. 45,000원까지 갈 거라고 그래서 지금 매수를 했거든요. 네. 가야 가는 거죠. 근데 안 가나 봐요. 가니까요. 제가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걔네들 어떻게 믿어요? 예. 25,000원 밑에서 얘네들이 사놨는데, 맞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렇게 네. 하는 게 맞아요. 예.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우리가 촉박합니다. 예. 네, 그럼 한 가지 더 해보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네. 저를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네, 네, 미안합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예, 저희, 바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만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